자, 저희 종목 상담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자면은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 3개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은 02-2000-4989로 전화해주시고요. 문자는 샵 2034 유튜브 실시간 채팅 참여하셔서 3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매수가와 비중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 54,500원에 네. 54,500원이요. 54,5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00%요. 100%요? 예. 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일단 100% 담으셨다라는 것, 혹시 얼마 전에 저희 전화 주셨었나요? 아니요. 아니세요. 왜냐면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 100% 비중을 갖고 계신 분이 전화를 해주셨었거든요. 예. 자, 일단은 매수가와 현재 가격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전에 매수했고요. 오늘 또 매수했고요. 지금 꾸준히 추가 매수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반도체가 지금 약해가지고 네. HBM 퀄테스트. 예, 그게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 퀄테스트 통과. 제가 조기준 매니저 연결해 드릴 텐데 조기준 매니저님 퀄테스트 통과 알고 계신가요? 결과를? 그건 세상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재용도 지금 이제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젠슨 황도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은 누구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HBM3E에 이제 집중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보면 HBM4로 넘어간다. 그쪽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제가 보기엔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제 삼성전자를 100% 어떤 주식을 100% 사는 거는 주식을 아주 잘하시거나 아니면 주식의 초보이시거나 라고 둘 중에 생각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면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 같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단기 대응하시거나 이제 주식을 잘 하시는 분 같은데, 어차피 중요한 거는 HBM3E는 통과 안 되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악재로 시장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죠. 3E가 언젠가는 될 텐데, 그 언젠가가 원래 1분기 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2분기에 이제 시작했는데도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HBM3E가 통과됐다고 그래서 주가가 뭐 갑자기 날아가거나, 물론 조금은 올라가겠지만은 그렇게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분기, 2분기, 1분기 실적이 6조 6천억 나왔는데 하이닉스가 7조 4천억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HBM의 후발주자가 결국에는 하이닉스가 그러되면서 결국엔 삼성전자는 뭐 가전이라든지 뭐 핸드폰이나 다 합쳤을 때 6조 6천억을 벌었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뭐 반도체만으로 7조 4천억을 벌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HBM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도 6조 6천억을 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HBM 하나에 삼성전자를 평가한다는 건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만큼 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제 생각에는 다행인 거는 HBM이 아니더라도 D램이라든가 낸드 가격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15%, 20%씩. 그다음에 고정가격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현재 한 분기에는 7조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올해 32조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상태에서 보면은 PER이라든가 PBR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50% 밑으로 이제 49.65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400조가 넘어가거든요. 420조의 자본 총계에 비해서 현재 32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PBR이 0.8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R도 지금 10 정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PER이 이제 삼성전자가 10인 상태에서 더 하락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6만 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은 아마 6만 원을 노리고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은 또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 목소리를 들어보거나 이러보면은 6만 원을 노리시고 이제 10%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주식을 100%를 하는 거는 일반 뭐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30% 분산 투자하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어떤 기회가 왔을 때는 100%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감한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느낌상 곧 뭐 스코어 테스트가 통과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조용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삼성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조용하다가 갑자기 올라가듯이 좋은 호재가 조용하긴 하네요. 조용하기 때문에 곧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HBM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함께 이야기를 답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좀 조용하다 보니까 이럴 때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나인테크, 나인테크 종목 매수가와 비중은요? 예, 3,785원, 네, 비중은요? 12%요. 12%. 자, 3,785원 매수가. 85원입니다. 예, 그다음 12%의 비중. 일단 지금 손실권에 있으신데 나인테크가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혹시 매수 시기가 언제쯤 되시나요? 그 5G 좀 한참 뭐 할 때 그때부터 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좀 몇 번 샀습니다. 아, 네,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나인테크가 17% 급등을 하기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게 있을까 궁금할 게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박철수 매니저 연결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일단은 오늘 좀 많이 올랐었는데 아쉽습니다. 조금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회사가 사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 나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열차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회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가 신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경우 급등이 나왔던 거는 이제 꿈의 소재로 불리는 이제 맥신 쪽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이었고 기존에 또 급등이 나왔던 시기를 또 돌아보면은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도 주가가 또 부양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사업도 신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유리기판 테마가 왔을 때도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나트륨 배터리가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요거 관련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나와서 급등이 나올 때는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은 늘고 있어서 외형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수익성이 좀 불안정하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아직은 재무가 좀 안정적이지 않을 때는 단기 시세 나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과 기관 같은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수급이 비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심이 아직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개인들의 관심이 좀 있고 이 종목이 항상 지금 저항이 되고 있는 선이 3,900원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3,9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을 12% 정도 가지고 계신데 조금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한 20%까지 한번 늘리셔서 일단은 평단을 낮추신다면 오늘 정도 선까지만 올라와도 사실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20%, 하지만 20%는 넘지 않는 선에서 비중을 한번 늘려보시면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문제는 뭐냐면 손절 라인인데 지금 바로 밑에 121선이 버티고 있지만 그 바로 아래 200일선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원 정도 선을 만약 하향 이탈한다고 한다면 다시 매수를 하면 되니까요. 일단은 반드시 현금화를 시켜야 됩니다. 일단 투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는 반드시 현금화를 시키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지금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한 20%까지 한번 평단을 좀 늘려보시고 그래서 평단을 낮추신 다음에 네. 3,900원 정도 선을 목표가를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인테크에 대해서 일단 분할 매수 그리고 뭐 엑시트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SK바이오판이요. SK바이오팜 매수가와 비중은요? 11만 5천 원에 20%요. 11만 5천 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자, 예, 예. 11만 5천 원이면은 이게 3월 정도에 그 정도 가격이 걸려 있었는데 아니면 그 전이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거 10월 달에 샀어요, 작년. 아, 작년 10월이요. 작년 10월이면은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간 가격인 형태가 보이는데 그때 매도는 안 하셨나요? 예, 예.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뭐 그때 뭐 미국에서 약을 뭐 시판한다고 뭐 방송에서 뭐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예. 다시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 뒤로 쭉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계속 뭐 내려가 버리네요. 그러네요. 일단은 뭐 오늘 뭐 마침 교보증권에서도 목표가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도 나왔는데 이 안에 좀 자세한 내용을 조기준 매니저 연결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SK바이오팜 관련해서는 이제 11만 5천 원이면은 지금 이제 9만 원대니까 거의 이제 뭐 2만 5천 원 정도를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20%.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중은 20%인데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가 박스권 상단에 매수했다는 게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손실률이 한 20%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트럼프가 관세를 이제 뭐 의약품, 제약계에다가 매긴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관세를 매기는 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더라도 제 생각에 이제 SK바이오팜 호재로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시판 허가가 돼 있고 그쵸. 미국에서 이제 공장 준공이라든가 이런 거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바로 생산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이제 내전증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판매가 계속 늘면서 작년부터 지금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1,000억, 그러니까 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 상태에서 분기당 지금 300억, 뭐 4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1,5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과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비중이 한 10% 되면 10% 더 사서 평단을 낮추기를 권해드리겠는데 20% 비중이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하다 보면 한 주식의 10%에서 20%, 그러니까 20%가 맥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정말 승부를 한다, 30%까지 채우셔도 됩니다. 근데 이 승부를 할 때는 절체절명의 가격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가격. 혹시라도 이게 이제 어떤 시장에 갑자기 공포심, 뭐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이랬을 때 7만 원을 터치한다. 그러면 한번 30%까지 늘리시기를 권해드리겠고, 그렇지 않으면 20%를 가지고 가시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증권사 15만 원 얘기했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중대형주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7조가 넘어가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렇게 인기가 있는 회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알테오젠이라 보면은 IR을 잘 열심히 하거나 SK그룹 주다 보니까 SK그룹이 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 좀 무거운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한 상황이고 현재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0%가 넘는 SK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64%에다가 외국인 11%, 74%에다가 나머지 이제 기관들에 해서 개인이 거의 안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2만 원부터 조금 이제 13만 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현금화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번에 기회에 13만 원에 팔을지 왜 안 팔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실 때 지금은 그 정도만 오면 본전만 오면 팔시기로는 마음이 간절하실 텐데 충분히 12만 원, 13만 원을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목표가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2만 원, 13만 원까지 노려봐도 좋습니다. 일단 상승을 한다면.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가 이럴 때 뭐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릅니다. 뭐 20%가 맥스일 수 있고 30%가 맥스일 수 있는데 일단 현재 가격은 하락은 했지만 추가 매수에 매력이 있는 가격대로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혹시 뭐 7만 원대로 좀 가격이 내려온다면 그때 한번 다시 저희에게 전화 주셔가지고 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 함께 종목 상담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먼저 보이기 전에 저희 전화번호 안내부터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02-2000-4989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샵 2034 유튜브 실시간을 채팅창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고요. 또 문자나 유튜브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저 내용 말고도 지금 우리가 뭐 아까 삼성전자 전화 주신 분처럼 HBM이 궁금하다 이런 포인트 딱 짚어서 얘기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전화 들리시나요? 네, 일단 전화 연결은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저희 02-2000-4989로 전화 주시고 샵 2034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되는데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안 들리셨나 봐요. 네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한미반도체요. 한미반도체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8,730원에 30%. 88,730원에 30% 비중입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세요? 가격 때문에 내려가가지고요. 네? 가격이 가격대가, 내려가서? 네, 계속 빠져서. 네.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들고 가야 되나. 네. 혹시 작년에 이맘때 한미반도체 거래를 좀 하셨었나요? 아니요, 작년에 안 했어요. 올해 지금 처음.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박철수 매니저 연결해서 한미반도체 전략, 우리 어떻게 좀 설정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네, 안녕하세요. 한미반도체가 뭐 사실 HBM 쪽에서는 이제 TC본도 쪽에서 독점적인 기업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사실 작년에 최고가 찍고 많이 밀려내렸던 게 일단은 이 하나세미텍이 이제 이 TC본도 쪽에 시장에 진출하면서 약간 이제 양분이 됐다라는 게 좀 아쉬운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일단 네. 지금 지난번에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납품했던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만큼 지금 절반 정도가 지금 나눠져서 지금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줬던 건데 하지만 지금 빠질 만큼 많이 빠져서 사실 이 악재는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네. 하나세미텍이 일부 실적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지금 올해 벌어들일 수익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홀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손절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홀딩하셨다가 목표가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74,000원 정도가 무너지면은 일단은 투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을 지켜주는지 계속 보시고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일단은 현금화 쉽지 않으시겠지만 현금화 하셨다가 오히려 최저가 부분 58,000원 정도 수준에서 아마 또 한 번 지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주식수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드시 손절 라인 하향 이탈했을 때는 현금화 시키셨다가 재매수를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가격은 워낙 좀 싸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충분히 좀 관심을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요. 상당한 이제 기술적인 저항을 좀 고려해서 일단 저는 95,000원부터 시작해서 10만 원 정도 사이에 요때가 이제 저항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5,000원에서 10만 원 정도 선 기술적 저항을 고려해서 여기를 1차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수익으로 좀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미반도체 또 위아래쪽에서 가격 전략 확실하게 좀 잡아드렸습니다. 좋은 전략 잡으셔가지고 또 성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5637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종목이 LNF입니다. 매수가가 12만 5천 원. 그리고 비중도 꽤 많으시네요. 30%. 자, 문자로 보내주셔서 궁금하신 부분이 무엇이냐 딱 보내주셨는데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LNF, 5637님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내릴 곳이 있을까 했는데 이번 주에 너무 많은 수치가 좀 내려갔습니다. 이게 악재가 다 나온 것 같으면서도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진짜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LNF 대응 전략 들어볼까요? 사실 그러니까 뭐 요번 한 주에 뭐 LNF만 힘들었겠습니까?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신저가를 찍었기 때문에 다들 똑같은 입장인데 이제 내가 2차 전지를 얼마에 샀느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물을 탔느냐, 그다음 평단이 얼마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12만 원에서 지금 현재 빠져 있기 때문에 4만 5만 원대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손실률이 60~7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30% 비중이면 거의 그 맥스에 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행히 만약 이제 다른 종목이 2차 전지가 아니기를 30% LNF가 있는데 다른 종목도 2차 전지다 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하여튼 분산 투자 잘 하기를 바라면서 현재는 이제 어차피 할 수 없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보면서 항상 50%까지는 손절하고서도 어느 정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권해드리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과매도 구간이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매도 구간이 얼마만큼 더 나올지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IRA 조기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 요인과 더불어 또 하나가 이제 실적만 흑자 나왔으면 그렇게 빠지지도 않을 텐데 또 1분기 실적이 1,500억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 2분기에 500억 적자가 나온다는데 2분기에도 그러니까 흑자가 나는 게 아니고 적자가 줄어든다. 라는 걸로 해서 지금 하락을 이제 멈추는 상황일 텐데 외국인들이 15% 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데 이게 지금 20% 넘어가면서도 계속 팔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도 아무도 안 사는 상황이고 이런 이제 우리 NCM 이제 테슬라에다 납품하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의 전기차는 지금 초하락이라는 거죠. BYD라든지 CATL라든지 예. 뭐 샤오미라든지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기업들은 잘 팔리는데 우리 뭐 이제 그만큼 LFP랑 경쟁하다 보니까 NCM 가격이 지금 이제 이만큼 적자가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밑단에 아적에 오면은 반등이 나올 텐데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했을 때 가장 측면에서 보면은 파동 이동을 보면은 이제 뭐 키친 파동이라든지 주글라 파동이라든지 몇 개 파동이 있는데 가장 짧은 파동이 이제 키친 파동입니다. 그래서 그게 3년에서 5년입니다. 근데 2023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3년을 잡아도 2026년이거든요. 내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캐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하반기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물론 증권사는 이제 2차전지를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애널도 이제 팔라고 했다가 이제 사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아직까지 2차전지가 예.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하나든 흑자가 나야 되고요. 또 하나가 많은 그 업체들이 이제 인수합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노스볼트가 파산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인수합병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GM도 지금 현재 철수하고 있고 자동차 회사도 투자했던 거를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황은 녹록지 않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손절 기간은 지났고 추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생각을 하시고요. 네. 여유를 가지고 올해만 아니라 내년 초에 한번 종목을 들여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LNF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10월의 가을님께서 채팅창에도 마침 조기준 매니저님 설명 들으면서 다소 위로가 되기를이라고 올려주셨는데 문자 보내주신 저희 5637님께서 꼭 힘을 내시고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NF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박철순 매니저님 8377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매수가 12,500원, 비중은 20%입니다. 파미셀이 최근에 주가가 진짜 좋습니다. 이게 12,500원이면은 최근에 매수를 안 하시고 아마 최근 그 전고점 상태에서 좀 거래를 하셨을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다.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박철순 매니저님, 파미셀 이게 지금 뭐 줄기세포도 되고 이제 반도체도 되잖아요. 네. 일단은 원래는 줄기세포 치료제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AI 관련된 회사로 이제 탈바꿈을 한 그런 상황이고 완벽하게 이제 사업부가 이제 주력 사업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합니다. 물론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도 이 사업부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급하게 올랐던 이유는 이 바이오케미컬 사업부 쪽이거든요. 그래서 소재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서는 원료 의약 물질도 만들지만 그 다음에 저유전율 소재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AI 가속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잖아요. AI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저유전율 소재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AI 시장의 확대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 이 저유전율 소재가 들어간 AI 가속기가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회사의 실적은 앞으로도 고공성장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했을 때 아주 좋게 보는 경우는 한 9배까지 영업이익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고점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지금 싸죠. 왜냐면 2021년도 때 주가가 2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1,990원에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중장기 여유 자금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 뭐 길게 보셔도 하반기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재작년이죠. 2022년도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선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3,500원 정도 선에서 14,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일단은 만원 선 이탈 시에는 일단 잠시 좀 쉬었다가 현금화 시키셨다가 다시 지지선 만들고 올라올 때 이 121선 또는 200일선에서 지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현금화 시키셨다가 반등 보시면서 재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미셀 종목 상담 문자 들어온 거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이마트요. 이마트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9만 원에 10%요. 9만 원에 10%면 이마트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네네. 혹시 저희 용호상박 보시나요? 네. 용호상박에서 지금 제 화면 옆에 있는 분이 지난달에 이마트를 4월 중반에 제가 종목을 갖고 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혹시 그 방송과 영향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것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 또 이제 조기준 매니저는 이마트를 저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좀 좋은 타이밍에 소개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 사실 달이 바뀌어가지고 대응 전략 잘 들을 수가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조기준 매니저님? 뭐 이마트는 이제 어떤 이유에 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9만 원에 사신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사실 그 6만 원대에서 9만 원,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5만 4천 원에서 6만 원에서 9만 원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30%니까 이마트가 30% 올라면 많이 올랐다 생각이 들지만은 이게 지금 현재 이제 2조 4천억, 2조 3천억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호텔 신라가 뭐 2조가 다 되는 상황에서 이마트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1,500억, 분기당 1,500억 보면 1년에 1,500억, 그러니까 2조 3천억에 1년 영업이익이 1,500억이도 충분한데 분기당 1,500억씩 흑자, 영업이익이 나오고 물론 단기 순이익은 다른 거지만 1,500억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요했던 게 이제 이명희 여사 10%를 정용진한테 상속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다 됐고 가장 자산주의면서도 앞으로 성장성이 커지는 회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홈플러스를 가봤는데 문 닫는 홈플러스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계 2위의 홈플러스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곧 뭐 20개, 15개 정도는 문을 닫을 것 같은데 업계 2위가 이제 문을 닫으면 1위하고 3위가 그만큼 호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마트나 롯데 쇼핑이 이제 쿠팡의 어떤 이커머스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출혈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롯데도 그쵸. 쿠팡을 따라잡으려고 이제 투자를 많이 했고 그러는데 최근에 지마켓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따로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가 이제 스타벅스도 이제 흑자로 들어서니까 분기당 300억씩 흑자가 나오고 있고 자신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1조의 영업이익을 낼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1조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현재 2조 4천억이면 너무나 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최근에 작년부터 배당이 늘어납니다. 3.15. 점점, 그러니까 아까 흑자가 이제 아까 이렇게 늘어나면 5% 이상, 뭐 10%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을 할 거다라고 하고 있고 또 외국인 지분 20%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기 때문에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 꾸준히 들어온 거 체크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이게 주봉 보면서 목표가 10만 원이 아니고 뭐 20만 원까지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15만 원까지는 안 팔 거야. 잊어먹고 있고 안 되면 난 배당 받겠어. 은행에 예금 넣어놓으면 지금 3% 이자가 안 주는데 난 3% 넘게 올해 연말에 내년에 이제 나올 거다 생각을 하시고 이자 예금 들어놓고 이자 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꽤 괜찮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이마트 네.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마트 일단 현재 가격 계속해서 그때 용호상박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밸류 상당히 지금 싼 편이다라고 이야기해줬고, 자 이제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 거기에서 배당까지 함께 받으니까 이마트 같은 종목 저희가 사실 이게 4월 중순에 조기준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가격이 되게 쌌어요. 그리고 4월도 잘 올라가는데 5월에 최고가를 찍었었거든요. 저희는 뭐 한 달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긴 하지만 그 이후도 좋은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호상박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희 대략 이제 8시 55분부터 9시 30분, 35분까지 진행을 하니까 오셔가지고 또 좋은 종목,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주수 매니저님
이번에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이어져 있는데요. 먼저 전화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네, 하나비전 하나비전 매수가 비중은요? 62,000원, 네. 비중은 20%요. 62,000원입니다. 네네.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20%. 자, 일단 손실권은 있으신데 저희 또 마침 바로 직전에 한미반도체를 박철수 매니저 상담을 해줘가지고 과연 하나비전은 어떤 측면으로 또 이야기를 해줄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연결해서 도와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하나 비전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큐리티 사업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회사가 지금 TC 본더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하나세미텍 앞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하나세미텍이 드디어 이 한미 반도체의 독점 구조를 깨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수주를 받아내면서 일단 이 회사의 실적도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밖에 그런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 상승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TC 본더 쪽에서 나오는 수익 때문에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치가 2,200억 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폭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작년에 32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전망치가 거의 1,500억 원까지 바라보고 있어서 일단 실적만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 정도 일단은 비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늘리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한 6만 5천 원 정도 전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니까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6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한 7만 원 이상까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잡아드려야 됩니다. 일단 이 회사가 과거에 지금 지난달에도 마찬가지였지만 61선을 하향 이탈했을 때는 좀 빠르게 반등하는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61선이에요. 그래서 61선을 하향 이탈했을 때 바로 팔면 안 됩니다. 지난번처럼 약간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이 빨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지금 61선보다 조금 아래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손절 라인은 5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65,000원 1차, 2차는 7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5월 2일부터 시작해서 딱 하루 빼고는 계속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평균 매수 단가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다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 6만 5천 원까지 올라오면 외국인들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올라왔을 때 순매도로 전환을 하는지 그렇다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수익을 빠르게 회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꼭 챙겨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비전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짧게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네. 이렇게 뭔가 하나의 기술력을 가지고 경쟁하는 두 기업이 있잖아요. 제가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라는 건 아닌데 네. 이럴 때는 둘 다 갖고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딱 선택해서 잡고 있는 게 좋습니까? 저는 둘 다 잡는 편입니다. 둘 다 해지용으로. 네, 왜냐면 차익 매물이 어디서 먼저 나올지가 지금 모르고 사실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나비전 같은 경우가 고가권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눌리면 나올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이미 이 악재가 선반영이 돼서 바닥권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약간 매력이 좀 다르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둘 다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둘 다 가져가는 것 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난티가 들어왔습니다. 3540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자, 매수가 21,346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일단은 매수가를 보니까 물타기를 어느 정도 좀 하신 티가 좀 납니다. 자, 아난티. 남북 경협주로 주로 이제 많이 움직이기는 하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대선을 두고 잠깐 뭐 움직일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뭐 움직이더라도 많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네. 이제 올라오고는 있는데 21,000원이면 저거 2018년에 짐 누드스가 이제 뭐 대북 관련해서 크게 슈팅이 나왔을 때 뭐 거의 3만 원 근처까지 갔던 그때 사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들고 있는 거면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짐노주스는 지금 이제 지분이 뭐 3천 유가밖에 없고요. 별로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난티가 지금 현재 시총이냐 7천억 정도 되는데
이제 대북주라기보다는 이제 북한에 있는 골프장 그거는 이제 감가상각을 다 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막상 이제 대북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갈 수는 있습니다. 기대감은 올라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난티 코브라든가 아난티 남해라든가 이제 아난티 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남에 있는 뭐 호텔도 굉장히 잘 되고 리조트부터 시작해서 분양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나빠졌지만은 2023년 뭐 2천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적정 가치가 이제 2천억 이상 더 그러니까 이제 2천억이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계산을 했을 때 지금 현재 15,0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습니다. 1조 5천억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이긴 한데 2만 원은 너무 높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000원을 한번 넘어서 그러니까 물론 어떤 테마주로 엮이든 근데 날짜가 얼마 없기 때문에 남북이 화해 모드로 갈 가능성은 거의 누가 되든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 하는 거랑 벌써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제 혹시라도 트럼프가 또 한번 북한을 방문하거나 그렇고 또 면담을 한다고 하면 또 기대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랑 떠나서 네. 실제적으로 아난티가 실적이 좋아지고 좋아지는 회사로 해서 15,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난티까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전화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KB금융이요. KB금융 매수가와 비중은요? 71,100원. 비중은요? 그리고 비중이 80%. 야,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잘 보시는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예. 박철순 매니저 연결해서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셔서 축하드리고요. 비중까지 네. 많으시니까 더 기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저항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은행주들이 사실 다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제 1분기 때 순이익이 전반적으로 한 30% 정도 국내 은행이 올라갔었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사실 순이익이 60% 가까이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탄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뭐 대전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 회사 자체가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환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고가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수익 구조인 예대마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추가 상승을 좀 더 베팅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이제 10월과 이제 12월 달 고점 부근에서는 저항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3,000원 정도 선에서 저항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절반 정도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일단 이들도 결국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전환 시에는 역시 여기에 맞춰서 시청자님께서도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아주 좋은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B금융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매니저님들 정말 짧게 시간이 많이 없네요.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기준 매니저님. 짧게. 저는 오늘 무료 방송이 없고요. 이제 방송을 보면 조기준 검색하면 유튜브에 이제 오늘 올려드리는 자료가 있고요. 네이버 밴드에 보면 장중에 기사라든지 종목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핫한 종목도 있고 네이버 밴드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에도 조기준 관련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박철순 매니저님. 네, 방송에서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라든지 뉴스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를 계속적으로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1부는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옵니다. 특히나 햇살님, 저희 또 아까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2부 때 또 소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도 많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